이번 주말 많은 대학에서 수시 논술 구술 시험을 칩니다. 한 달 이상 남은 정시 모집도 모집군별로 4-5개 지원 대학을 정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 먹거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부추가 참외고장의 성주에서 겨울철 농가 소득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 반입할 수 있는 방패물의 방사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번 주말 서울 촛불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고 지역에서도 집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이틀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초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늘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1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갔고요. 안동 영하 3.5도, 봉화 영하 5.7도로 계절을 약 한 달가량 앞서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햇살이 들어오겠지만 찬바람이 워낙 강해서 추위를 막아주기엔 다소 부족하겠습니다. 요 며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교차나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하겠고요. 주말 오후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주말 서울 촛불 집회에 참여할 예정인데 지역에서도 집회가 이어집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대형 트랙터가 줄지어 도로를 행진합니다. 트랙터에는 구호가 크게 적혀 있고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도 달려 있습니다. 전국농민회가 농정 파탄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농기계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북을 지난 농기계 투쟁단은 현재 충청과 경기 지역을 지나며 서울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수입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직불금을 축소하려 한다며 농민에게도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20년 전보다 쌀값이 도로 떨어지면은 우리 농민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농민들은 전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한다. 농민들이 제2의 동학농민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번 주말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안동은 문화의 거리에서 대통령 퇴진 안동 시국대회가 열리고 영주는 철도노조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지난주에 이어 촛불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미르재단의 예행 연습으로 불리는 지난해 신바람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에 엄청난 돈을 들여 행사를 급조한 배경에 의문이 많았는데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관제 행사인 국풍 81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을 계엄군으로 진압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가 드세지고 광주 민주항쟁 1주년이던 이듬해 5월 국풍 81이라는 대규모 문화축제를 엽니다. 페스티벌은 지방에 무슨 음식 갖다 놓고 하고 꽹과리 치고 놀고 그거 무슨 지금 그 당시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새 역사 창조와 청년을 강조한 이 행사의 목적은 훗날 청와대 문건에서 학원 문제를 국풍으로 유도해 축제 속에 매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풍이라고 하는 그 관제 행사가 바로 그 5공화국의 그 피 묻은 그 자국을 문화라는 것으로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관제 어용 행사로구나. 지난해 창조 경제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급조한 신바람 페스티벌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을 때였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1년 뒤 특조위 구성 문제로 시끄럽고
메르스 대처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자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시점.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메르스 대란 정부 실책을 일그러뜨리기 위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관제 행사인 국뽕 80일이 연상됩니다. 박근혜 정권이 5공화국과 비교가 되는 건 미르재단의 형성 과정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해 강제 모금에 나서고 재단이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이례재단과 판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이 정부 실책을 잠재우기 위한 관제 행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실체 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2시 김부겸 의원과 이현조 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 대구본부 현판식과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 퇴진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시국선언을 하고 국민주권운동 대구본부에 시국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오늘 오후 2시 새누리당 대구시 당사에서 대구 여성정치아카데미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 정치의 중심이 되자라는 주제로 현 시국과 관련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입 수능을 치르고 성적 발표까지 이제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많은 대학에서 수시 논술 구술 시험을 앞두고 있어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한꺼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학원에서는 많은 수험생들이 대입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북대와 대구교대, 포항공대 등의 대학별 고사가 있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논구술 시험이 있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술이 제일 우선이니까 논술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논술이 끝난 뒤에는 아무래도 정시를 또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부에 치중하는 학교와 달리 학원가에서는 논술반을 따로 운영하면서 논술을 통한 마지막 수시 전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맞춰서 이제 뭐 배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배운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논술에 대한 대비를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 원점수가 하락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모집군별로 4-5개 지원 대학을 정해 한 달 이상 남은 정시 지원에 대비할 것을 조언합니다.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과 석차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유불리는 없는 편입니다. 면접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관련뿐 아니라 올해 화두가 된 시사 이슈도 자주 언급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암 발생 지도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의 경우에는 간암과 폐암, 갑상선암 등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유독 울릉도 지역의 암 발생이 더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1999년 국가 암 통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울릉군의 경우 남성의 간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8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전국에서 2번째, 대장암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고 울릉군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도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아 일부 암질환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음주나 무슨 식이습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아주 정확한 받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형간염이나 C형간염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수성구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169.7명으로 전남 광양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중구 여성의 대장암 발생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영덕군 남성의 발생률이 전국에서 5번째, 폐암은 경북 군위군 남성 발생률이 10만 명당 7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성주군 65.3명으로 5위에 해당했습니다.
위암은 경상북도 울진 여성의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청도군 여성도 5번째로 높았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건강검진율이 높아진 것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의 경우 흡연이나 음주, 저염 선호도 등의 통계와 발생률이 불일치해 특정 지역에서 왜 발생률이 높은지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암 발생 통계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건강 먹거리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부추가 참외 고장인 성주에서 겨울철 농가 소득의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부추를 참외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외의 고장인 성주군의 한 비닐하우스에 진한 부추 향이 가득합니다. 진한 녹색을 띤 부추를 자라는 농부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지난달 말부터 수확을 시작한 부추는 대구와 서울로 팔려나갑니다. 하루에 1cm씩 쑥쑥 자라 한 달이면 다 크는데 겨울철 넉 달 동안 4차례나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데 부추를 하면 부추도 그 사이에 또 한 4개월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만큼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서 올해는 부추 주산지인 포항과 울산에서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기존의 참외하우스에서 시작한 성주의 부추 재배는 농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는 재배 면적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는 장목반도 2개로 늘어났고 9개 참외 농가가 부추 농사에 새롭게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참외 재배 시설에서 부추를 재배할 수 있어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 투자도 거의 없습니다. 성주군에서는 성주 겨울부추 브랜드를 알리고자 각종 재배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적정 농가 수 이상을 유지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혈액순환과 피로회복 등의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겨울부추가 참외 고장인 성주에서 겨울 대체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 반입할 수 있는 방패물의 방사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자체적인 반입 기준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규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4년 수립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 규정입니다. 삼중수소와 같이 경주 방패장에 반입할 수 있는 11가지 핵종의 농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규정을 변경해 방사능 기준을 중준위와 저준위로 나눴고 기존의 제한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고농도의 방사성 폐기물 반입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함께 반입량 증가에 따라 방패장의 수명도 단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죠. 이렇게 원안위가 일방적으로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안위는 또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방패물 반입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은 삼중수소의 경우 중준위 방패물의 반입 제한 기준을 저준위 제한치의 20배 정도로 설정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본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모든 그 개정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패장 반입 기준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중준위와 저준위로 나눠 개정하게 됐고 사업자가 자체적인 반입 기준을 수립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허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패장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 기준 변경이 추진되자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도청 신도시 인근에 경북 북부 지역 첫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최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2012년 전북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가 마지막입니다. 정부가 미분양을 우려해 산업단지 요건을 까다롭게 운용하면서 신규 산단 지정이 4년째 중단된 겁니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세미나에선 이 때문에 도청 신도시 국가산단 규모는 구미 제5단지의 6분의 1 수준인 150만 제곱미터 내외가 적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과거에 그런 대규모로 조성하기는 어렵고 중소규모로 해서 우리 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화산업 중심으로 도시 외곽보다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에 주거와 상업까지 복합 개발하는 최근 산단 입지 변화도 경북에는 불리한 점으로 지적됩니다. 다만 경북이 내세우는 바이오 융합 특화단지에 기업들 관심이 큰 만큼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수요 확보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편입니다. 특히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낮은 분양가는 도청 신도시 국가산단의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대부분 기계화 설비나 첨단 업종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중요한 선택이고. 경상북도는 내년도 연구 용역을 통해 신도시 국가산단 입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동 외에 의성과 예천도 검토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2015년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비율이 67.9%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민의 자긍심에 대한 문항은 경상북도를 포함해 10개 시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경북이 67.9%로 가장 높고 강원 67.7%, 경남이 60.8% 순입니다.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도내 2만 3천 가구의 15세 이상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 보건,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등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7%포인트입니다. 대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됩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대구광역시장,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험센터 대구본부가 미래 직업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다음 달 12일부터 32시간 과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 대응 사례, 미래 생존 전략과 미래산업 이론과 실습 등으로 이뤄집니다. 교육을 마치면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아 학교나 각종 단체 등에서 미래 직업 및 미래 예측 교육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교육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대구시 예산 읽기, 예산제도 참여 방법과 실무 등입니다. 수강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울릉도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겨울철 여행 상품 낭만 바다로를 출시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만 28세 이하의 내 외국인이 바다로 티켓을 사게 되면 포항 울릉 구간의 여객선 비용을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이 운영하는 복례포포, 해중 전망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태아 향목 모노레일과 독도 전망 삭도 시설도 5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어드는 시점에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오늘도 계속되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1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안동 영하 3.5도, 봉화 영하 5.7도로 계절을 약 한 달가량 앞서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찬바람이 워낙 강해서 추위를 막아주기엔 다소 부족하겠습니다. 또 일마초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유자차나 귤차는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중국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7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구미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이틀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는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